이번 시즌 토트넘이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프리시즌에도 들쑥날쑥하면서 약간 이번 시즌에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직까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패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프리시즌 내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활용법을 약간 다르게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달라진 모습 속에서 손흥민과 메디슨의 조합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동안, 그리고 지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공격을 시작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브렌트포드와의 1라운드에서는 아무래도 브렌트포드가 수비 라인이 굉장히 촘촘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볼을 굉장히 많이 점유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때 토트넘의 전략은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중앙 지역에 미드필더 3명과 좌우 풀백까지 5명의 선수가 중앙 지역에 모여드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도 중앙 지역의 선수를 많이 모여들게 만드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전략은 이렇게 중앙 지역에 모여있는 선수들에 비해 좌우 측면은 넓게 벌려주면서 측면 공간을 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중앙 지역에서 볼을 돌리다가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측면 지역에서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클루세프스키보다는 손흥민 쪽으로 패스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당연히 상대팀들이 손흥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1라운드에서는 브렌트포드가 5명의 수비 라인을 배치시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애초에 넓은 공간을 가지기도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이 좁은 공간에서 볼을 주고받거나 이 좁은 공간을 뚫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네이마르라던가 이강인이라던가 뭐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처럼 이 좁은 공간에서 공격수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는 이러한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동일한데, 맨유가 중앙 지역에 밀집할 때 공격을 시작하는 방향을 손흥민 쪽이 아니라 클루세프스키 쪽으로 가져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루세프스키 옆에 에메르송 로얄이 아니라 포로를 붙여줬죠. 요 이유도 아무래도 이 오른쪽에서 볼을 점유하게 되면 아무래도 포로가 에메르송 로얄보다 볼을 소유하거나 볼을 전개하는 데 조금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 포로를 배치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로, 클루세프스키, 사르 요 3명의 지역에서 볼을 먼저 소유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오른쪽 측면으로 상대 수비가 쏠리겠죠. 그러면 이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의 공간이 넓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손흥민과 메디슨의 이 조합이 꽤나 괜찮았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지금은 케인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원래 케인이 있다면 케인이 약간 내려가서 오른쪽 라인에 관여를 해주고 케인이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케인이 없다 보니까 이 방향 전환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케인이 없는 자리에 히샬리송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투박한 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라인에서 한 번에 손흥민에게 넘어가는 이러한 롱패스가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거쳐가는 선수가 바로 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 메디슨이었거든요. 메디슨이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왼쪽에서 클루세프스키, 포로, 사르 이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역으로 접근을 해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볼을 먼저 받아주고요. 메디슨이 볼을 받은 다음에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이러한 공격 패턴이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손흥민 선수가 1대1 찬스를 거의 잡을 뻔한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한 번에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쪽으로 패스를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오른쪽에 마땅히 없다 보니까 메디슨과 손흥민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메디슨이 볼을 받아서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아주 좋은 활약을 지난 경기에 펼쳤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까 그 1라운드와는 다르게 지난 맨유전에서는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넓은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에서 드리블 돌파를 해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공간으로 누군가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손흥민의 뒤에 있는 우독이라던가 아니면 앞선에 있는 히샬리송이라던가 아니면 메디슨이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반대편에 있었던 사르가 반대편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손흥민에게 볼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뛰어들어서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죠. 이러한 사르의 오프 더블 플레이가 지난 경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직접 볼을 가지고 돌파를 해서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가져가기보다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상대 수비를 일단 끌어낸 다음에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패스를 공급해주는 마치 플레이메이커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리버풀에서 살라, 그리고 아스날에서 사카,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이 선수들도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수비를 일단 끌어내고, 이때 반대편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반대편을 넓게 바라봤을 때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러한 플레이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게 매우 긍정적이고요. 왜 긍정적이냐면 이게 토트넘이 이제는 수비적인 팀에서 볼을 점유하는, 그러니까 마치 아까 비교했던 살라나 사카가 있는 아스날이나 리버풀처럼 상대를 조금 더 압박을 하고 볼을 점유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많이 찾을 수가 없다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손흥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손흥민이 무리하게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침투하는 선수에게 이타적으로 패스를 넣어준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수비가 이 선수에게 또다시 끌려가면 그 다음 발생하는 2차적인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의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패스를 넣어준 다음에 공간이 생기니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도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아마 토트넘이 추구하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손흥민 활용법, 이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2차적으로 침투할 때 역시나 요 메디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에는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자원이 메디슨, 요 단 한 선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2차적인 공간으로 들어갈 때 메디슨이 다시 패스를 받아서 손흥민에게 넣어준다 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공격 패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후반전 막판쯤에 원톱 역할을 맡겼었죠. 이것도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조금은 다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게, 일단 왼쪽에 페리시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쿠루세프스키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페리시치는 왼쪽 윙어가 매우 적합한 선수거든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올 때 상대팀 선수들이 중앙으로 밀집하면 이때 공격을 시작하는 역할, 이 역할을 페리시치가 프리시즌부터 매우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도 페리시치 쪽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페리시치가 뛰어들어가는 벤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득점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리시치가 기본적으로는 돌파를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약간은 좁은 공간에서 드리블 돌파나 패스를 넣어주는 플레이가 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안쪽에 배치될 때 페리시치가 왼쪽에 배치가 된다면 왼쪽에서 페리시치, 그리고 오른쪽에서 클루세프스키가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시켜줬을 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은 셀틱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코하마를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는 유형의 공격수를 쓰지 않고 최전방에 측면 공격수 내지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은 키가 작은 공격수를 선호를 했었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버텨주는 능력보다는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이 훨씬 더 좋은 선수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이 넓은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가 약간은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히샬리송보다 훨씬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히샬리송도 프리시즌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을 때 왼쪽에서 손흥민, 클루세프스키가 벌려주면 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그리고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서 라이언 시티전에서는 득점을 많이 기록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지만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그러한 역할을 더 잘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배치됐을 때 또 다른 장점은 손흥민 선수의 이런 원터치 연계 플레이가 지난 시즌쯤부터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정말 이 선수가 경험이 쌓이면서 되게 노련해졌거든요. 물론 이제 연계 플레이가 이 선수의 엄청난 장점까지는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연계 플레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 꽤나 좋은 수준으로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이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손흥민이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 수비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수비수를 등지고 버티는 플레이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고 원터치로 뒤에 있는 메디슨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넣어줬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등지는 플레이를 애초에 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메디슨이 볼을 잡자마자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또 아주 좋은 전환 패스를 넣어줬고, 여기서 수비가 끌려 나오고 침투하는 벤 데이비스, 그 다음에 페리시치의 크로스, 득점. 이런 장면들이 너무 물 흐르듯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케인이 없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나오면 너무나 둔탁해지는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아무리 케인이 없다지만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최전방 공격수를 안 거쳐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약간 투박한 히샬리송보다 손흥민을 최전방에 두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꽤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페리시치가 또 왼쪽에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굳이 왼쪽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법하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났을 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또 잘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뒤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메디슨이 레스터 시티에 있을 때 전방으로 침투하는 제이미 바디, 패스를 찔러주는 메디슨, 이러한 조합처럼 아마 손흥민과 메디슨 조합도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직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력이 맨유전에는 어쨌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초반에 맨유가 득점을 많이 놓치면서 어쨌든 결과가 0대2까지 된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토트넘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어느 정도 적합한 유형의 선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도 손흥민 활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조금 달라진 역할과 활약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